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에 맞는 솔루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자영업, 특히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도 잘 운영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동산 쪽으로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솔루션으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례자분의 사례 정리 한번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지금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체 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불규칙적이면서도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하시는, 투자를 좀 원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시지만 예산이 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약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지고도 이 투자를 좀 한번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게 지금 이분의 사례신데, 자, 이분에 맞는 솔루션 좀 일단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자금, 현금이 있어서 그래, 이 돈 가지고 투자해서 뭘 하나 사놓고 나중에 임대 수익이든 시세 차익을 벌겠다라는 이런 컨셉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인데, 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나오는 바로 이 투자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내가 어떤 부동산의 임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사업자, 매출을 일으키는, 결과적으로 점포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실제 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하셔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 월세 임대를 하셔서 본인이 사업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우리 지금 의뢰하신 사례자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바로 이 사업자 매출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같은 사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본인이 아예 이렇게 부동산의 매수를 통해서 임대 수익이 됐던 시세 차익이 됐던 아니면 그 본인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사업자 매출을 일으키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어떤 거를 잘 사느냐가도 중요하지만 바로 세금 할인 그리고 금융 지원,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액 투자가 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맞는 바로 이런 포커스를 바로 저희는 이게 틈새 상품,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런 부분이 자, 현재 저희가 주택 말고 상업용 안에서도요, 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이런 이 피치를 지금 국가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항목에 맞춰서 바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러한 상품이 새롭게 지금 육성이 되고 아주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분명히 말하는 이 사무실 기준인데 어떻게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지금 따지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 순차적으로 시간 타이밍별로 좀 다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장형 같은 조금 이 저성장 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장 산업이었는데, 바로 이 공장 산업이었던 것이 자, 현재 이게 지식정보, 통신산업 쪽으로 조금 깨끗한 산업으로 발바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옛날 공장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저 시골에 가 있었는데, 자, 현재는요, 이런 식산업센터가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육성되는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향후 미래로 가게 되면 자, 첨단 산업, 연구개발 사업으로 점점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은 이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쪽으로 이게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부동산에서도 투자 가치가 점점점
비전이 있는 바로 그런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체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딱 4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안전성이 얼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첫 번째, 바로 개별로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소액 투자니까 큰 돈 없이도 가는 안정성. 세 번째, 바로 이런 기업체가 들어가니까 임대 수요. 그래서 안전하게 공실률 없이 안전하게 임대 수요를 창출하고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또 이 수익. 과연 이게 돈이 되느냐. 자, 이게 분양가가요. 주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에 30%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30% 시세 차익을 보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대출.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요. 관리 비용 절감되고. 자, 여기에 세 번째, 바로 환금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팔고 싶을 때 팔라서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환금성 뛰어나다는 점. 자, 마지막 차별성인데, 자, 이 차별성은 뭐냐? 자, 투자 상품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 수익성에서 대출 충분히 규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여기 차별성에서는요, 바로 세금 감면까지 받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받고요. 여기에 저금리 정책의 금융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차별성 갖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거는 큰 금액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이런 거 하나 하셔서 남한테 임대 수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이 투자한 이 오피스에 바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이런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의 방법 좀 넓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니까 이 점 잘 좀 키핑하셨다가 뭐 투자 시 좀 몇 가지 항목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메리트 있는 투자 상품이 된다는 점 솔루션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까지 또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연자님보다는 예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다르면 다른 방법의 투자를 좀 추천을 주셨을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힌트를 주셨거든요. 어디 지역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 과연 어떤 투자처일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솔루션픽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입니다. 최근 저금리와 주택시장 규제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출 규제가 적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간고속도로와 인접한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SRT 버스터미널 그리고 지하철 분당선까지 인접해 있어서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 곳이 바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입니다. 수원시 지식산업센터는 핵심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이 지역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산업단지 바로 앞 입주라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